예, 2015년 시생구조 76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번 문제는 이제는 뭐 블록섬 합계에 대한 검사값을 나열한 거고요. 사실은 뭐 이 시간 안에 이걸 푸는 거는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마지막에 풀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값을 가지고 보수를 바꿔서 그 보수를 체크섬으로 넘겨서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이고, 이건 풀이는 그냥 쭉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진수로 바꾸는 과정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자, 77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SCTP에 대해서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 3번을 보면 SCTP의 개별 스트림을 구분하기 위해서 SSN을 이용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스트림 식별자를 이용한다. 근데 이거를 이건 뭐 기출풀이니까 뭐 나오는 거였긴 하지만 시험장에서 이런 세부까지도 솔직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개만 메모만 해두세요. 통신이라는 건 TCP, 트랜스포트 계층의 전송 계층 UDP, OSI 7계층에서 트랜스포트는 2개밖에 없습니다. TCP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신뢰성 있는 전송, 연결할 때 3-way 핸드쉐이킹, 3번 악수한다 이거죠. 3-way 핸드쉐이킹. 그래서 싱크센트, 그죠? 싱크센트, 그 다음에 싱크에서 최종 연결을 확립하는 구조고, 얘는 이제 연결이 없이 그냥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죠. 근데 지금의 데이터는 속도도 빠르고 신뢰성 있는 통신, 이 두 개를 다 원합니다. 그래서 SCTP, 이 두 개를 합친 거죠. 에러 컨트롤과 데이터 전송을 따로따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4-way 핸드쉐이킹을 합니다. 4번 확인한다 이거죠, 연결할 때. 그래서 얘는 보통 멀티미디어 데이터나, 그죠? 옛날에는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뭐 패킷 로스가 일어나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안 그렇죠. 멀티미디어 데이터도 빠르고 안정적으로 오픈해줘야 되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데이터 이런 데 사용되고, 또 추가적으로 RTP, RTCP 전부 다 둘 다 UDP를 씁니다. RTCP는 전부 다 기본이 UDP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RTP는 데이터 보내는 거, RTCP는 에러 컨트롤 하는 거.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써서 빠르고 신뢰성 있는 전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뭐 더 알아보길 보면 멀티미디어 통신을 위해서 TCP와 UDP의 장점을 결합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 멀티 호밍, 멀티 스트리밍, 그죠? 4-way 핸드쉐이킹, 그죠? 4번 연결한다. 그런 얘기고. 왜 4-way 핸드쉐이킹이 4번 디도스에 강하냐면, TCP는 클라이언트가 나 연결할게, 싱크, 연결해, 싱크 에크, 그 다음에 마지막 연결을 확립하지 않아서 공격하는 게 싱크 플러딩이라는 공격인데, 얘는 이거를 받고도 한 번 더 서버가 결정을 하는 거죠. 4way니까. 그래서 싱크 플러딩의 대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디도스가 강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멀티 호밍도 알아두십시오. 멀티 호밍도 여러 개의 IP 주소를 동시에 쓸 수 있다. 그죠? IP 주소 여러 개를 연결을 가지고 있다.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78번 가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IP 버전 16는 호스트가 직접 IP 주소를 생성할 수 있는 자동 설정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호스트는 먼저 링크 로컬 주소를 생성하고, 생성된 로컬 주소가 서브넷의 유일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슨 메시지. 자, 이거는 이제 IP 버전 6의 자동 에 대해서 메시지의 의미를 전부 다 알지 못하면 그죠?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서브넷 유일한 게 뭐예요? 1번이죠. 네이버 솔리피케이션 메시지, 이웃 간청 메시지를 전송한다. 뭐 이렇게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안 외우면은 방법이 없고요. 자, 그리고 IP 버전 6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여기에서 이제 과거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IP 버전 4, IP 버전 6 전환 방법, 이제 듀얼 스택, 이런 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듀얼 스택, 그 다음에 헤더 변환, 헤더 변환, 헤더 트랜슬레이션, 그죠? 헤더 변환, 게이트웨이 방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세 번째가 터널링.
터널링, 그죠? IP 버전 4와 버전 6의 전환 방법, 이렇게 세 가지는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듀얼 스택은 버전 4, 버전 6 두 개의 헤더를 갖고 있는 거고, 헤더 트랜슬레이션은 게이트웨이라는 서버가 있어서 바꿔주는 겁니다. 터널링은 IP 버전 6를 IP 버전 4의 터널에다가, 논리적인 터널에다가 헤더를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터널에다가 전송하는 기술이 터널링.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9번 ICMP 버전 6에서 사용하는 오류 메시지로 거리가 먼 것은 ICMP는 에러 컨트롤을 위한 프로토콜이고요.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거는 ICMP의 키워드 핵심은 뭐냐면 그 에러 메시지입니다. 에러 메시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Destination Unreachable, 목적지 도착 불가. 라우터가 내가 보낸 메시지를 드랍할 때 응답하는 신호입니다. 이런 것들의 필드의 내용을 알아두시고요. 자, 거기에서 보면 발신자 억제 오류 메시지는 IP 버전 4에는 있었지만 6에서는 제거됐다. 그죠? 요거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목적지 도착 불가, 이거 하나 더 알아두시고, 또 밑에 이제는 비교에 뭐가 있다 없다도 있는데, 이걸 떠나서 이 내용을 알아두세요. ICMP request, 나는 핑을 칠 때 요청한다 이거죠. 응답 ICMP reply, 그죠? request reply로 응답받고, 방향을 재지정, 이리 갔는데 경로 이렇게 가, 리다이렉션, 그죠? 내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어떤 이유든 도착하지 못했어. 목적지 도착 불가, destination unreachable. 그 내용들은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 시간 초과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 초과. 시간 초과는 메시지가 보내면 우리 TTL이라는 거 있죠. IP 버전 6에서는 이걸 홉이라고 하죠.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라우트의 수. 그러면 이게 3이면 3개의 라우터 통과하고 자동으로 드랍되는 겁니다. 그럼 자동으로 드랍되면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ICMP Destination Unreachable, 목적지 도착 불가 메시지를 보낼 것 같지만 TTL의 값 혹은 홉의 값이 0이 돼서 폐기되는 것은 시간 초과 메시지로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LTE의 향상된 성능을 하기 위해서 LTA에 채택한 기술과 먼 것은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이거는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아까 전까지의 문제, 5문제는 프로토콜이었어요. 그죠? 어떤 이유건, 프로토콜이었고, 지금은 네트워크 최신 기술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기술사 시험에 출제된 내용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LTA 그러니까 어려운데 우리 그냥 그거 생각해 보세요. 3밴드. 그죠? 3밴드 LTE. 통신 대역을 3개를 두고, 그죠? 3개를 동시에 통신한다. 그거를 A밴드, 좀 더 많이 하면 S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뭐 LTS라는 말을 많이 쓰죠. 즉, 700메가, 800메가, 1기가, 이거를 LTE로 전화할 때 여기는 50메가 쓰고 50메가 쓰고 50메가 써서 밴드 3개를 묶었다. 그게 3밴드 LT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밴드를 묶는 기술이 필요하죠. 그럼 묶은 걸 다시 나눠서 받는 기술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Carrier Aggregation, CA입니다. CA. Carrier Aggregation 기술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경로를, 예를 들어서 옆에 이제 유선 인터넷이 있어요. 와이파이로. 그러면 얘를 통해서 메시지가 날아가고 LTE로 통해서 이렇게 동시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멀티패스 기술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 스마트폰의 안테나가 하나가 아닙니다. 왜냐면 주파수를 3개를 잡으려면 그 주파수별로 별도의 안테나가 있어야 됩니다. 주파수의 파장에 따라서 안테나의 길이는 비례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테나가 결론은 다중 안테나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게 결론은 MIMO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쭉 한번 보면요. HRDSS 이거는 변조 기술이죠. 신호를 바꾸는 기술인 거고, LTE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클라우드 전달 모델은 IaaS, PaaS, SS를 구분할 수 있는데, IaaS는 뭐예요? 인프라를 서비스하는 거죠. 서버를 제공해 준다거나, 네트워크의 대역폭을 제공해 준다거나,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틀린 것은 뭐냐?
클라우드 공급자에게 4번입니다. 클라우드를 설정하고 활용하는 높은 수준의 책임과 제어를 제공하는 것으로 IaaS에 제공하는 IT 자원에서는 자원에 대한 직접 관리의 책임 클라우드 공급자가 있다. 아니면 임대해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써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4번이 답이 틀린 거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소넷. 사실 소넷은 이제 쓰지도 않는 건데요. 지금 뭐 우리가 쓰는 건 아닌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여기 있는 정도만 그냥 리뷰를 하십시오. 자, 소넷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냐? 자, STS-1의 데이터 전송률은 뭐 103.68이다. 이건 51.840메가라고 합니다. 네,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몇 개의 특징만 그냥 신경을 써두면 밑에 보면 특징이 있죠. 다중전송 기법 쓰고 ATM과 BISDN의 운송수단이다. 그 다음에 광장치의 동기다. 광장치의 동기는 이름에서, 영문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 뭐 더 깊게 나오면 못 푸는 겁니다. 어쩔 수, 이건 찍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모래알을 우리가 다 외운다라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지 최선만 다하는 건데, 그게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거, 기본 알고, 사실은 기숙사 시험에 최신 기술의 내용을 조금 리뷰만 해놔도 굉장히, 좀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다음은 네트워크 인프라 소프트웨어의 장점을 적용한 기술이다. 가나에 들어갈 용어로 알맞는 것은 뭐냐? 자, 가는 네트워크의 제어부와 전달부를 분리하고 제어부의 소프트웨어와 전달부의 하드웨어를 개방. 네트워크의 하드 이슈는 소프트웨어로서 네트워크의 망의 QoS를 관리하거나 대역폭을 관리하는 기술이 들어왔는데 그게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 그죠? 1번이 되는 거예요. SDN의 한 기술 중에 하나가 오픈 플로우가 되는 거고 그죠? 오픈 플로우 경로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런 거고요. 이 오픈 플로우가 경로를 결정할 때 라우팅 같은 정보를 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게 오픈 테이블이 되는 거고요. CDN이라는 건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다른 말로 하면 캐시 서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근에 참조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내 인접 구간에 두고 거기에서 직접 하면 부하가 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CDN인 거고요. 그래서 SDN이 답이 되는 거고요. 나는 방화벽, 네트워크 주소 변환, NAT, 로드 밸런서 등의 전용 하드웨어 장비를 소프트웨어하여 범용 하드웨어 장비에 설치했다라고 그랬는데 이건 NFV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죠, 한마디로. 자, 뒤로 갑니다. 자, 블루투스 L2CAP, 그죠? L2CAP의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뭐냐? 자, 이것도 뭐 요대로 뭐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L2CA는 변조. 자, 블루투스는 1.0, 2.0, 3.0, 4.0이 있죠. 그죠? 요거는 요대로 외우십시오. 뭐 요게 세부적인 거 다름에 또 물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4.0까지 있는데 1.0은 1메가, 2.0은 10메가, 그죠? 근데 사실 속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4GHz를 사용을 하고 있고 3.0은 블루투스 3.0은 BLE라고도 부르죠. 그죠?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 저전력 통신 기능입니다. 그죠? 4.0은 개인정보 추적성 방지 기술. 그러니까 내가 식별되지 않기를 바라면 그걸 거부할 수 있다.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3.0과 4.0의 차이점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L2CAP의 기능을 이제 보면 연결과 비연결 다 되고 다중화되고 그죠? 다중화라는 건 뭐예요? 동시에 그죠? 동시에 이렇게 뭔가 보낼 수 있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한 개의 포트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때린다. 즉 2의 n개를 1로 바꿔서 나가는 게 다중화고 또 받을 때 1을 원래의 2의 n으로 되돌리는 거는 디먹스 그죠? 디멀티플렉싱 그죠? 역다중화. 그래서 다중화라는 건 다중화, 역다중화 다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SAR, 세그먼테이션, 분할하거나 조립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재전송이나 에러 처리, 흐름 제어 같은 거를 해줄 수가 있다. 자, 넘어갑니다. 자, 85번. 기가 이더넷의 반이중 모드에서 전통적 이더넷과 같이 512는 이더넷에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더넷이라는 말이 나오면 데이터 링크 계층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더넷 프레임워크, 아직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프레임. 그 데이터 링크에서 보내는 전송 단위가 프레임인데 이 프레임의 크기가 510이라는 거고요.
이 프레임을 수신을 받아서 다른 놈한테 보내는 거, 그걸 포워드라고 하고, 이 포워드를 하는 장비를 스위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봐보세요. 스위칭 기법에는 3개가 있는데, 컷 앤 스루, 그죠? 컷 앤 스루, 스토어드 포워드, 그죠? 스토어드 포워드, 그죠? 파라그먼트 P, 파라그먼트 프리입니다. 프리, 파라그먼트 프리. 자, 이건 뭐냐면, 컷 앤 스루, 파라그먼트 P, 그죠? 그다음 뭐라 그랬죠? 예, 요 아주 얘기한 거, 컷 앤 스루, 파라그먼트 P, 이것들은 얘네는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받으면 메모리에다 저장하고 이렇게 넘겨가는 겁니다. 근데 저장을 할 때 이 메시지가, 이 프레임이 오류가 있냐 없냐 점검하는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메시지를 다 분류할 거냐, 헤더만 분류할 거냐, 그죠? 수신 것만 분류할 거냐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가 나눠지는 거고요. 그래서 512의 최소 프레임의 길이를 사용한다면 네트워크의 최대 길이가 제한된다. 이를 해결하는 건 외워야죠. 뭐 이것도. 기가비트, 이건 1번하고 2번입니다. 답이 85번은 기가비트 이더넷의 호환성을 위해서 64바이트를 유지하는 방법이 캐리어 익스텐션, 그죠? 그 다음에 프레임 버스팅 등이 있다. 그죠? 요렇게 외워두십시오. 이거는. 자, 넘어갑니다. 86번. SLA에 관한 표준, 그죠? 표준을 제정했다. 이 표준에서 따른 서비스 수준 협약에 대한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3번 봅니다. 자, 서비스의 범위 및 그죠? 항목의 정의, 운영자 중심의 서버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을 정리를 관리한다 라고 그랬는데, 운영자가 아니라 사용자 중심인 거죠. 당연히 사용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용자를 위한 품질인 거니까, 그죠? 이런 건 안 읽어봐도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건. 자, 87번. 정보통신기술협회는 2013년 12월 사물 인터넷 관한 표준을 정의 및 참조 모델을 제정하였다. 이 표준에 따른 사물 인터넷 참조 모델의 계층과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그랬는데, 자, 이거는 얘네가 제정한 표준에 그걸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걸 어떻게 봅니까?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는 유추를 해봐야죠. 자, 응용 계층, 그죠?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네트워크 계층, 그죠? 서비스 지원 및 응용 계층 지원. 참 헷갈리긴 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응용 및 서비스 지원, 네트워크, 디바이스 계층. 왜냐면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전송하고 네트워크 부분인데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이렇게 4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라우팅의 88번 라우팅의 경우 동일한 AS 내부에 사용되는 인트라 AS 라우팅 알고리즘 기반 프로토콜과 AS 간에, AS는 뭐예요? 그죠? 그룹이죠. 같이 라우팅되는 그룹의 묶음입니다. 라우터들의 묶음을 AS라고 하고, AS 간에 사용되는 라우팅 기법을 우린 BGP라고 합니다. 한 AS 내에서 사용되는 라우팅 기법이 RIP, 그 다음에 OSPF, 이런 게 있고, OSPF는 링크 스테이트 기법, 즉, 통계적 데이터를 보고 경로를 그때그때 결정하는 거고, RIP는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라우트의 수가 적은 쪽으로 경로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89번. 모바일 전자정보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가이드라인에서 나오는 모바일 서비스 UX 디자인 기본 원칙에서 앱 개발 시 예외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정보 소외 계층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거 뭐 당연히 그죠? 예, 이거는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웹 표준을 준수해야 된다. 호환성과 확장성을 고려해야 된다.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자, 1번은 분명한 답이고요. 자, 1번하고 하나를 더 골라야 되니까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웹 표준 이것도 맞는 것 같지만 앱이니까 앱은 뭐예요? 종속적인 거죠. 안드로이드 앱이 iOS에서 도는 건 아닌 거죠, 지금. 안드로이드에 맞는, iOS에 맞는 건 iOS에서 맞는 거고. 그래서 2번과 3번이 아니라는 걸 직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모바일 웹, 그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지만 이건 앱입니다. 그래서 1번과 4번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이드라인에 그래서 그걸 미리 다 보면 좋지만 못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는 상식적으로 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90번. 실시간 시스템의 우선순위 역전, 낮은 우선순위의 놈이 높은 우선순위의 놈을 뺏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기술사 시험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제가 기숙사의 기출풀이를 리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자, 우선순위 역전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우선순위 3번입니다. 우선순위 상속 프로토콜은 자원을 대기하는 타스크의 우선순위를 해당 자원을 점유하는 타스크의 우선순위로 상속받는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순위를 높이는 방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 내용 설명이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HDFS, 하둡이죠. 이제 결론은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제 빅데이터 계열도 이쪽 시스템 구조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거죠. HDFS는 하둡의 분산 파일 시스템이죠. 여러 개의 스토리지에다 두고, 저장을 두고 파일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HDFS입니다. HDFS 응용 분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데이터 액세스를 스트리밍으로 요구하는 방식이다. 자, 이거 참 애매한데, 스트리밍이라는 건 버퍼 단위로 막 처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일단 한번 계속 보죠. 빠른 응답 시간을 요구하는 분야이다. 이것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말도. 많은 수의 작은 파일을 아닙니다. 얘는 블럭 단위로, 작은 파일이 아닙니다. 다중쓰기와 임의의 위치에서 수정이 아닙니다. 얘는 분석용 시스템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뭔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고치는 게. 그죠? 최소한 고치는 건 그만하고 한꺼번에 로딩하고 그걸 갖고 뭔가 분석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게 빅데이터의 주 목적이잖아요. 자,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둡은 이 특징들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둡에서 나와야 될 건 하둡이 뭐고, 하둡 에코 시스템이죠. ECHO, 그죠? 에코 시스템. 그래서 분산 파일 시스템 HDFS, 데이터베이스 HBase, 그죠? 그 다음에 가용성 관리해 주는 거 주키퍼, 그죠? 쿼리를 써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거 뭐예요? 하이브, HIVE, 스크립트 언어로 명령을 때릴 수 있는 거 PIG, 그죠? PIG. 그 다음에 기계학습, 즉 데이터 마이닝 같은 거 하는 거 머드아웃, 그죠? 머드아웃. 그리고 또 뭐 있죠? 머드아웃. 그 다음에 키와 밸류로서 작업을 요청을 나눠서 병렬 처리하는 거 맵과 리듀스, 그죠? 거기까지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그게 하둡 에코시스템의 구성입니다. 자, 92번. 자, 24시간 온라인 시스템에서, 이거 가용성 계산이죠? 그냥 감리사에서 가용성 항상 나오는 거니까요. 밑에 한번 보십시오. 자, 넘어갑니다. 93번.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성을 측정하는, 측정 지표 중 대표적인 지표에서 사용되는 전력 사용 효용 지수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이건 사실은 우리랑 전혀 관계 없는데, 아무튼 출제자 마음입니다. 전력 사용 효율 지수라는 건, 자, 4번을 봅니다. IT 장비가 사용하는 에너지 값을 이용하여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산출하여 IT 장비 자체의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게 틀렸답니다. 자, 아무튼 풀이 한번 봐보죠. 전력 사용 효율 지수라는 건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전체 전력량과 정보 시스템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비율이다. 그래서 IT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개 다 합치는 거래요. 자, 그럼 요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제 기억에는 이거는 정보통신기술사에서 잠깐 등장했던 말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쪽에서 끄집어 온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자, 넘어갑니다. 94. 스펙. 여기 성능 벤치마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성능 벤치마킹은 TPC 시리즈가 기본이죠. 그죠? TPC-C, 그죠? TPC-E, TPC-W, TPC-D, 그죠? TPC-H, 그 다음에 성능 시스템 스펙,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거는 기존 기출풀이를 보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스토리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최대 지속 가능한 측정에 사용되는 거고요. 벤치마크는 응용 계층에 파일을 제공하는 저장 솔루션을 측정하는 워크스테이션 그룹에서 동작한다. 이것도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4번 스펙 SFS 2014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스펙 JMS 2007,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2010, OMP 2012, 그죠? SPF 2014. 얘는 요렇게 체크해서 그냥 요런 특성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95번입니다. 평균 대기 시간. 자, 평균 대기 시간을 계산하는 거. 일단 식을 알아야죠. 사용자 수 곱하기 동시 접속자. 그 다음에 리스폰스 타임, 띵크 타임.
비율로 계산한다. 이거 외우십시오, 이 식을. 그래서 두면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6번, 트랜잭션의 원자성, 일가성, 고립성, 이거 뭐죠? ACID죠? 그죠? 트랜잭션의 특성. 그래서 밑에 보면 원자성, 그죠? 커밋, 모두 커밋 되거나, nothing, 그죠? 되지 않거나, 롤백 되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 일가성, 한번 커밋 완료되면 오류가 없으면 안 된다. 고립성, 내가 아직 고치는 중인데 부분 결과를 볼 수 없다. 커밋이 오케이 되면 정말 저장되어 있어야 된다. 그죠? 지속성, 그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자, 97번입니다. 자, 독립적인 트랜잭션 프로세싱 애플리케이션의 통합은 일반적으로 통신 프로토콜, 애플리케이션 기능, 메시지 포맷이 이질적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들 조정을 위한 아키텍처로 브로커 기반의 아키텍처, EAI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EAI라는 게 뭐죠?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그죠? 여러 개의 시스템이 있는데 데이터를 연계해주는 그 솔루션입니다. EAI라는 건. 그래서 EAI의 가장 큰 장점은 데이터 매핑. 중간에 얼마든지 변환할 수 있다 이거죠. 그 어댑터가. 그래, 어댑터 그래도 되고, 브로커 그래도 됩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브로커 기반 아키텍처와 버스 기반 아키텍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뭐냐? 자, 버스 기반 아키텍처에서 트랜잭션 프로세싱 시스템은 파라미터와 메시지를 위한 포맷 간의 변환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조금 애매한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변환을 해야 된다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모듈을 놓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버스라는 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런 것보다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죠. 버스 기반 아키텍처 데이터 포맷 등 통합 개발 환경에 자유롭게 변환이 되는 거고, 근데 이 변환이라는 말이 애매하잖아요. 이제 변환이라는 거. 당연히 어떤 거건 어떤 식으로든 변환이 있어요. 변환이 없이 통신이 일어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변환이라는 말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 대신, 파라미터와 메시지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좀 그냥 변환이라고 한 게 아니라 메시지는 프로그램의 내용인 거고, 메시지라는 말은 프로그램이 보내는 데이터를 바꾸는 거고, 파라미터는 여기에서는 이제 헤더나 설정 값이 바뀌어야 된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랜 안에서는 모르겠어요. 메시지의 형태는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내는 놈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보내는 놈의 기반 구조가 다르는데, 근데 같은 네트워크에서는 파라미터는 변경이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98번. 가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프라이머리 백업 모델에 대한 설명이다. 가와 나로 들어갈 것은 뭐냐? 자, 하나는 MTBF, MTTR에 대한 내용이고, 그죠? 그래서 백업 서버의 준비 정도는 결정의 주요한 요소로 뭐를 감소시켜 가용성을 향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 고장 시간을 감소해야죠. 당연히. 이걸 늘리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주 서버의 장애 발생 시에 사실상 지연 없이 항상 이어받을 준비를 갖추기 위한 백업 서버는 최신의 상태로 뭘 유지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핫 백업이죠. 핫 백업. 그죠? 그래서 뒤로 보면 데이터 백업, 핫 백업, 온라인 백업으로 그죠? 프라이머리 장애 시 손실 없이 백업을 수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개방형 플랫폼 서비스에 하에서 멀티 테넌트 실행 환경을 위한 소프트웨어 공유 구조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것도 기숙사 시험 기출 문제네요. 자, 멀티 테넌스, 그죠?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서비스 사용자를 관리하기 위한 구조, 그거를 멀티 테넌스, 그냥 관리, 혹은 기능, 가상화, 이렇게 그냥 해석하면 됩니다. 자, 4번 보죠. 공유 응용 인스턴스 구조는 보안 취약 가능성이 가장 낮으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공유하는 거는 보안 취약점이 높을 확률이 가장 높죠. 그렇죠? 그래서 보안 취약점이 낮다? 이거 4번은 무조건 그냥 틀린 겁니다. 예. 클라우드에 관련된 거, 가상화에 관련된, 클라우드에 관련된 게 오픈 플랫폼에 관련된 게 나왔는데, 보안 취약점이 낮다? 이거는, 그게 뭐든 틀린 거예요.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100번. UML로 표시된 array 다이어그램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뭐냐? 모바일 호스트, 홈 에이전트, 포리너 에이전트. 아, 이거 저거네요. 뭐 IP, 모바일 IP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러니까 모바일 IP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 있었어요. 그럼 다른 네트워크에 이렇게 갔어요. 근데 나는 IP 번호 1번이었는데 이쪽으로 갔는데 2번으로 바뀌었어. 이거는 모바일 IP가 아닙니다. 모바일 IP는 IP 변화는 없이 끊김없이 이동할 수 있는 게 모바일 IP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의 의미는 홈 네트워크의 모바일 호스트라는 놈이 홈 에이전트에서 연결이 돼서 IP를 할당을 받은 거야. 근데 이놈이 움직인 거야, 지금. 포리너 네트워크로. 그랬더니 이 포리너 네트워크에서 기존의 IP를 쓸 수 없으니까 포리너 네트워크에는 임시 IP라는 걸 하나 받습니다. 그게 COA예요. 기존 IP는 가지고 있고, 그래 임시 IP는 이 포리너 네트워크에 쓰는 거고, 이 포리너 네트워크에서 외부로 나갈 때는 원래의 IP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래의 IP 홈 어드레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림을 그린 건데 뭐 UML로 그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이 네트워크 그림이 틀린 것은 자 100번입니다. 자 3번 이동한 모바일 호스트가 외부 에이전트에 등록하기 위해 TC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등록을 요청한다. 자 ICMP입니다. ICMP 이때 사용되는 게 그러니까 단말이 여기다가 일로 이동했으니까 나 왔어. 그럼 나 등록해줘. 그럼 이 네트워크에 쓸 수 있는 임시 IP COA 좀 줘. 그럴 때 ICMP를 사용한다. 그런 얘기고 그럼 COA를 받으면 그죠? 임시 IP를 받으면 요 네트워크 내에서는 COA로 통신하는 거고 이놈이 인터넷으로 해요. 외부망으로 나갈 때는 홈 어드레스 원래의 어드레스로 이렇게 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시스템 구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데 그래도 감리사는 전체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전체를 다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랑 정보관리 기술사 기출풀이나 최신 동향을 리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옛날 것까지 다 최근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옛날 것까지 전부 다 한 10년치 정도는 보는 게 좋고 저희도 이제는 뭘 하냐면 그 사이트에다가 이제 계속 매주에 몇 문제씩 올리는데 그게 기술사 시험의 문제에 나왔던 거를 객관식화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체크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